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봄비가 내립니다. 봄에는 비가 좀 많이 와야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에스더 3장 우리 7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아주 심히 거슬렸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면 괜히 이렇게 옹졸한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아수에로 왕 12년 니산월, 그러니까 1월 달에 드디어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왕을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내기 전에 유대인들을 말살할 날부터 잡습니다.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는 달만 결정되었습니다. 아달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달인 12월로 어떻게 보면 디데이가 결정이 된 겁니다. 1월이었는데 12월 달에 이걸 실행하려고 하니 날짜가 너무 많이 남아서 뭐 기분은 좋지 않았겠지만 점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계엄령이 생각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0분경에 TV에 나와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로 들어갔고 또 시민들이 그 군인들을 막아서면서 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충 잠깐 겁만 주고 경각심만 주고 계엄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대 사령관들도 군인들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
한국에서 밤 10시 30분이면 자는 사람이 거의 없을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당시 그 회기 중이어서 거의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국회를 통제하려면 뭐 주말이나 새벽 2시나 3시 뭐 이때쯤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쉽게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윤 대통령과 또 그의 부인은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날 용하다는 도사들에게 날과 시간을 점지받았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된 겁니다. 작년에 나온 신문 기사 중에 한국의 무속인 숫자가 공식적으로 80만 명, 20년 전과 비교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술 산업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당 역술인 인구가 목사의 5배가 넘고 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 문화가 정말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당에게 점을 치면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하다고 계속해서 점집에 드나들면 그래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그 점괘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패가 망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지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왕을 위하여 충원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제국 안에 어떤 한 민족이 전국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모두 다 진멸하라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말을 왕에게 합니다. 이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치명적인 미끼 하나를 더 던집니다.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자 왕은 돈은 됐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은 하만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기에게 또 은 1만 달란트를 정말 그냥 주겠다고 하는 이 하만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불안함을 이용하고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만큼 하만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곧바로 자기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우선 그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말로 그의 12월 13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꾸미고는 그 초본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보냅니다. 복사본을 보내지 않고 초본을 보낸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거기다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완벽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씁쓸합니다. 그때 황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일을 벌이면서 그들은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시간, 그 성 안에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의 그러한 생각과 또 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